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 지배구조 시나리오와 주가 향방은입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대부분이 코스피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8조 2천억 원, 주식 상속세는 10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배당의 확대와 또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건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데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은 주식시장에서 놀라운 뉴스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지배구조나 상속세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재판 결과 또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주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은근히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핑크 셔츠에 핑크 넥타이, 파란 셔츠에 파란 넥타이, 그죠? 오늘 맞춰 입고 오는데 안 되나요? 네, 빨간색을 할까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신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그룹주입니다. 참 10월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변동성 이슈들이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좀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만큼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1위 기업이죠. 삼성그룹의 오너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이제 오랜 투병 끝에 이러한 비보를 전해 듣게 됐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향방 또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오늘 뭐 시장에서 삼성에 대한 이슈도 이슈였지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거의 4% 가까이 내려왔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오늘 많이 빠졌지만 오늘부터 빠진 거 아니거든요. 거의 지금 뭐 2주 전부터 2주, 빠지기 네. 시작을 해서 이게 10월 13일 날 코스닥 시장이 878, 오늘 딱 778입니다. 딱 100포인트 빠졌어요. 예, 이게 10월 13일 날 고점 찍은 이후로 지금 거의 계속 빠졌어요. 중간에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리바운드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이제 추석 연휴 전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불확성도 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결국 이제 그 시장에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연말 앞둔 그런 주주명부 등재를 꺼려야 하는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부분 자체가 올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나오고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올해는 워낙 동학개미 세대들이 2월달, 3월달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양도세 강화 부분 자체가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11월 하순 내지는 12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워낙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대주주 양도 차익과 관련된 과세 부분 자체가 그 8월,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돼서 개인 투자가들이 미리 경계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코스피는 문제였거든요. 코스피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지금 2,300 오늘 50포인트 아래로 이탈을 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는 2,320에서 대체 2,380포인트 내외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그래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코로나가 우리나라 확산이 좀 되면서 경계했던 부분 자체가 8월 2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락할 때도 잠깐 장중에 7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종가는 796. 그 이후로 이제 9월 25일 날인가 추가적으로 빠질 때도 800포인트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좀 됐었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8월 20일 저점도 깨버렸고 또 9월 20일 전후에 가지고 25일이죠. 그때 저점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맞아요. 800포인트 지지가 돼야 되고 또 밀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마진선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22동 평균선이거든요. 네. 노란색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790이었거든요. 이게 120연선이라는 자체는 중장기 추세선이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네네. 어떻게 보면 경기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주가 하락 자체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좀 걱정도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특히나 정말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2주 만에 100포인트, 뭐 10% 넘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요? 네, 저도 걱정이 좀 실질적으로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요건은 간단하게 세 가지거든요. 네. 뭐 솔직히 대주주 요건 강화 이걸 좀 했고 이제 완화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뭐 내용은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특히나 이임에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 발언 뭐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국정감사 동안에 이야기를 네. 좀 했거든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유동성 장세에 약한데 저는 뭐 이런 뭐 보편적인 이야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최근 들어서 마음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편안하시다고요? 네, 원래 이제 네. 수익이 더 많이 났던 것은 5월부터 8월까지가 수익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달에 수익 실현이 가장 적었거든요. 근데 왜 마음이 편안하냐고 하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담보금을 운영할 때 투자 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굳이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아까도 뭐 운영력하고 이런 말씀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내려온다면 실제로 종목을 담아야 되거든요. 담아야 네, 돼요. 그렇죠.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럴 네. 만한 현금 비중의 여력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중에서 이번 달에 수익 실현이 지금 제일 적거든요. 세 종목 정도밖에 수익 실현 안 했지만 5월부터 8월까지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 주도주를 올라갈 때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묻지마 투자 이런 거, 밸류 무시하고 실적도 무시하고 그냥 주가가 가파르게 가버리는. 네.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박준호 의원도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 근데 단지 지금은 저는 공매도까지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단편적인 보편적인 이슈보다는 내 포트를 좀 더 점검하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뭔가를 담아내기가 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내 종목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여러 가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배구조 개편의 큰 이슈 자체가 이제 이재용 씨가 대체적으로 지분이 좀 취약하니까 네.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좀 되겠지만은 지배구조의 맨 정점에서 확실하게 지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상에 오르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가장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가장 그 지배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분할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게 가장 그 이재용한테 유리한데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네. 현재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 17.5% 정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분은 4.6%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 안 갖고 있거든요. 즉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20.8%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생명을 통해서 또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재용 회장의 지분 20.8%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때는 이제 확실할 수 있겠네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해 가지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좀 더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이재용 회장의 상속받은 지분을 결국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걸 네. 자체를 어떻게 삼성물산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물산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의 지배를 확대를 할지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전자 다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를 잘 어떻게 팔든지 중에서 전자에 삼성전자에, 삼성물산을 네.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높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현재로서는 크지 않겠는가 그랬던 전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죠. 이제 별세하셨으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이 주가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변화나 주가의 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솔직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배그룹 구조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조거든요. 이제 그래요? 네, 그렇죠. 지분 비율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결국은 오너 총수죠. 오너 총수의 지배 구조를 확립하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확립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오너 일가들의 지분 비율이 높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죠. 이재용 회장에서 아까 그림이 좀 나왔지만 간략하게 한다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으로 가는 지배 구조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제 보험법 개정안이 발목을 그쵸. 잡고 그게 있다는 변수죠.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은 뭐 삼성 쪽으로 보게 되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좀 향후 추이를 솔직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갑이냐 을이냐 예측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를 좀 지금 결국 삼성물산이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법인세라는 거거든요. 법인세 부분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이제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아버님이 갖고 오셨던 20.8%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가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결국은 이제 상속세죠. 세금에 대한 그렇죠. 부분,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도 4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거든요. 아, 네. 40%를 일각에서는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처분해 가지고 네네네. 또 돈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처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원월가가 지분을 처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이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오너일가들이 그렇죠. 지분을 처분하느냐. 네. 시장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온 것 같고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 좀 삼성그룹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제 개편에는 핵심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가는 쪽도 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이더라고요. 특히나 삼성물산이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상명생명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보험업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삼성물산은 확실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을 떼놓고 지배구조 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배구조 개편에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1순위 수혜주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현재 자회사 가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40조 원이 넘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가도 좀 싼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분 확대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배당금도 증대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와 악재가 약간 좀 맞물릴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네네. 보험 관련된 보험업법, 보험업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발의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개정될 것에 따르면 보험업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특정 회사의 총 자산의 3%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장부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가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렇게 네. 된다면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가지고 있어요. 8.5%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약 외곽할 수 있는 게 보험업법이 개정이 된다는 약 20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이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삼성 이정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경영권이 좀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매각 부분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록스의 지분 43%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록스를 팔아가지고 삼성생명이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삼성물산이 네네. 좀 더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런 또 방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매각을 전자를 매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이라든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들어온 자산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거든요. 네. 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호재성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 자체는 결국은 삼성물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을 산다 그러면 자산 가치도 싸고 지배구조 핵심이라는 참여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채팅창에서도 삼성물산 가자 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 오늘 뭐에 홀렸는지 삼성물산을 사셨다는 분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주가 흐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앞으로 어떨까요? 네, 저는 이거 낮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낮에 이제 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어찌됐든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삼성생명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낮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뭐 야간이 됐다고 해서 의견이 바뀔 리는 없고요. 네네. 정확한 것이죠. 근데 삼성물산도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갭 상승으로 너무 떴기 때문에 10만 5천 원부터 다이렉트로 바로 떴거든요. 오늘 결국은 장대 음봉이 좀 달렸거든요. 맞아요. 13% 수익권 이제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격도를 메꾸는 과정 중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킵을 해놓고 삼성생명이 문제인데 네.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생명 지분을 20%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보험업법의 핵심 골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 8.5%인데 5%를 팔아야 됩니다.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으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게 되면 결국은 지주사 비율이 있는데 50%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주사 비율이 74%까지 상승을 해요. 상당히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솔직히 둘 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변수는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삼성물산에 등극을 했을 때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자체가 지분구조가 있을 텐데 가치가 훼손될 거냐?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물산은. 네. 이거는 지분 가치가 훼손되기 어렵다는 판단 쪽이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로 갈 것이냐? 근데 아까 운영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들은 주주들이 결사반대죠. 아마 LG화학 분사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거는 거의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란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인적 분할 정도는 모르겠어요. 인적 분할은 뭐 솔직히 물적 분할보다는 자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지만 솔직히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해서 자금을 확보할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 노원 기업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지만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한 후에 삼성물산과 합병 가능성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주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생명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왜 못 간다고 봤느냐? 상속세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결국은 보험업법보다는 그렇죠. 상속세가. 보험업법도 있지만 팔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 이제 LG 쪽에 구광모 재벌 3세신가요 이제 3세대 경영인인데 분할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9,500억 정도를 9,500억. 네 상속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하고 계세요. 여기는 18조인데.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재원이 4조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수기를 처분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간다는 내려가죠. 거죠. 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물산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는 두 분 다 확실한 수혜다. 삼성생명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이제 이 소식이 들리면서 별세 소식에 한 번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놀랐던 게 세금의 규모였습니다. 상속세가 10조 원이다. 이 세금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짝씩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의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배당을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예, 그렇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10조 원 규모로 어떻게 마련하느냐. 결국은 매각한다는 것 자체는 매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삼성생명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삼성생명은 제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저도 11시 반에 삼성생명은 사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밀렸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한테 받은 20.8%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걸 시장에서 팔아서 그랜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을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삼성물산이 거의 2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 내지는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 SS 지분도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거 두 개를 좀 매각을 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가능성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최태원 회장도 LG의 누구죠? 인수한테 그분도 상속세를 갑자기 인수받으면서 분할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건 이재용 회장도 아마 분할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로 한다 하더라도 그 1조 원 이상 연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의 배당으로 봐서 연간 그 대주주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이 한 5천억 정도 된다거든요. 이게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최소한 1천 원 정도는 배당금을 가져야지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분할로 낼 수가 있는 쪽인데 그것도 쉽지가 네네.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계열사 매각 그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 S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크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배당을 낸다 한다 하더라도 주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현재 배당금이 보면 그 분기 배당가 보면 1,410원이더라고요 작년도에. 이게 현재 주가 6만 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2.3%밖에 안 돼요. 얼마나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떨어져 배당수 5% 6%짜리가 정말로 많거든요. 2.3%는 게 조금 늘린다 한다 하더라도 뭐 3% 5% 이상 늘리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또 이미 삼성 이재용 회장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주주가치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네.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확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배당을 늘린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배당 투자 가지고 개인 투자 가지고 삼성전자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배당을 확대한다 가지고 소액 투자자들한테 어떤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않는다. 배당 네. 수익이 2.3%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내려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3%대 이상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겠는가. 즉 배당 확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 따라서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확하시죠.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네. 뭐 제가 원장님 뭐 워낙 팬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솔직히 배당 수익률 보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삼성전자의 네임밸류가 더 크죠. 삼성전자라는 프리미엄, 안정적인 주식, 주가 수익률은 크지 않겠지만 끌고 가면 절대 불패다. 네, 네. 이런 거죠. 물려도 탈출 가능하다. 저금하듯이 그렇죠. 하시는 분. 이거는 1년, 2년 내가 주가를 사서 물려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랑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배당은 이제 2017년부터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가 근데 마지막이에요. 이미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2070년에 2017년에 발표했고 2020년까지 주주 친환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오늘 배당 수익률이 이제 올라갈 텐데 지금 이거죠. 핵심계는 지금 상속세를 내기 위한 돈이 얼마 정도 장만이 돼 있느냐?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10조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6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6조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운영님이 말씀하셨던 삼성생명을 팔거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이부진도 있고 나눠서 이렇게 가져갈 텐데 삼성 SDS 지분을 보게 되면 0.98%밖에 안 돼.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팔아가지고 재원을 확보해도 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조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너 일가에서 가져가는 게 5천억 상당이에요. 아슬아슬하죠. 결국은. 그래서 주주 배당 환원 정책을 조금 배당을 올리게 되면 오너 일가가 5천억 정도 가져갔는데 지금부터 한 2% 정도 올리면 뭐 7천억, 8천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5년 분할 납부를 했을 때 딱 걔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배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당을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분할 납부를 해도 5년이거든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기 기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배당을 높여간다면 결국은 아무래도 큰 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주주 친화적 정책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삼성물산일까요, 운영형님?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라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떠들었지만은 결국은 저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재료 가지고 주가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 아직 지금 재판이 2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관련 아마 오늘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떻게 뭐 별세 때문에 연장이 될지 연기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네.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합병, 관련된 이것도 지금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서두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세 경영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한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기 경영권을 자식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재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자식들한테 경영권을 안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끝난 거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들 종목들이 주가로 아웃퍼폼하게 주가가 강하게 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관심은 간다하다 제가 삼성물산하고 저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 가는 거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재료 자체는 저는 오늘 90% 이상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고점이 12만 5천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뭐 13만 원을 크게 상회하기는 현재 시장 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시장이 가게 되면 올라가겠지만은 네. 재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들 종목이 추가적으로 아웃퍼폼하게 주가가 강해 저는 가지를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료는 이미 좀 소멸됐다라고 보면서 이 관련 종목의 각자의 이슈들에 조금 더 반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생명은 안 된다. 네. 이쪽으로 봤고요. 지분가치 희석이죠. 오너 일가가 팔게 되면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도 되기는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갭 상승으로 갔다 온 부분을 가격 조정 내지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도 있었고 이제 4세대 경영인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 경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는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떨어질 공산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공산이 크다. 그다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전자. 그렇죠. 역시나. 네.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회원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현금 확보가 좀 많이 되었다. 시청자들 예를 들어 뭐 45%다, 40%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은 근질근질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이 나와 있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전자에 30% 묻어두면 그냥 주가는 원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 주주 배당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친화적인 주주 배당 정책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들이 득세를 하겠죠. 네, 30%를 다른 중소형 중에 사가지고 주가의 등락을 겪을 바에는 여기 30%를 딱 넣어주면 기대 수익률은 크지 않겠지만 수익률은 7, 8%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이자 뭐 받는다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의 답은 삼성전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들, 기대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에 관련해서 예상 시나리오, 투자 전략 체크를 해드렸는데 두 분의 이야기 오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그 각각의 종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